안녕하십니까? 상권의 비밀입니다. 상권은 각자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특성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 상권, 오피스 상권, 유흥 상권,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권들도 그 특성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주거 상권 중에서 아파트 상권에 대한 입지를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유효 세대를 산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장 좋은 입지 조사 방법은 현장에서 주민들 인터뷰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당 상권을 돌아다니면서 세대수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경매가 나오거나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개받은 모든 입지를 이렇게 조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활용하면 임장 활동 전에 이 입지를 조사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조사할 가치가 없는지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고 임장 활동 시에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파트 상권에 대한 입지 조사를 할 때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자체 유효 세대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외부 유효 세대를 확인하는 것이죠. 여기서 내부는 아파트 자체 유효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요. 외부는 말 그대로 해당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외부의 빌라, 다세대, 다른 아파트 단지 혹은 기타 사무실 등의 근무자, 즉 외부 유효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내부, 아파트 자체의 유효 세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상권 내 1입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이 지도를 보셨을 때 상권 내 1입지인 상가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 1입지 상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1단계로는 내부의 영향도를 구하고 2단계로는 아파트 외부의 영향도를 확인해서 그 합계를 구하면 됩니다. 1입지 상가가 어디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아파트 내부의 영향도를 비교해 볼게요. 아파트에 대한 유효 세대를 판단하려면 저는 먼저 아파트 출입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의 로드뷰 기능을 활용하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아파트의 출입구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아파트의 출입구는 이렇게 두 곳에 위치합니다. 다른 쪽으로는 출입구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772세대의 주민들은 출퇴근을 할 때,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갈 때, 그리고 은행 업무를 볼 때 무조건 저 두 개의 출입구를 통해서 이동을 하겠죠. 그렇다면 3번 상가는 자연스럽게 아파트 주민 동선과 관련 없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관련된 부동산 매물 정보를 보면 아파트 상권 무권리 상가, 땡땡 아파트에서 5분 거리 위치, 아파트를 배우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 이런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전혀 아파트 상권과 관련이 없는 3번과 같은 자리도 이런 문구로 광고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매물들이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파트와 근접하다고 해서 다 같은 아파트 상권이 아니라는 거죠. 3번 상가는 아파트에 대한 유입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소매 상권으로서의 유효 세대는 보시는 것처럼 빌라, 다세대 주택 지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의 범위라고 하면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200세대에 못 미치는 세대수라고 생각이 되고 이 세대수라고 하면은 세탁소나 부동산, 슈퍼, 카페 등의 창업을 하기에는 유효 세대수가 너무나 적은 입지인 거죠. 제 생각으로는 배달업이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사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아파트 상권에 대한 이야기로 좀 돌아올게요. 출입구를 이렇게 확인한 후에는 주민들의 생활 동선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지도의 축척을 한번 조절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인근에 보면은 지하철역이 있네요. 왼쪽으로는 지하철 1, 2호선 신솔동역이 위치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동대문구청, 용두역, 그리고 홈플러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3번과 4번 위치의 정류장을 아마 이용할 것 같고요. 이제 살펴보니 3번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버스 정류장으로 광역버스도 같이 다니는 위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파트에서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둘 다 대략 한 500m 수준으로 도보로 걸어간다라고 하면은 10분에서 아마 15분 정도 가량 소요되는 거리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500m의 거리면 사실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죠. 10분 정도 걸어간다?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서울시와 같은 경우에는 버스와 지하철이 환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은 500m 정도의 거리를 하더라도 버스 그리고 지하철로의 환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1호선과 2호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용두역 방면보다는 아무래도 신설동역 방면으로의 동선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출입구와 예측한 생활 동선을 보면 2번 상가보다는 아무래도 1번 상가 지역이 더 좋은 입지임을 지도상으로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장 좋은 상권조사 방법은 현장에 가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가와 입지를 마치 점포 개발하는 사람처럼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살펴보기란 너무나 힘든 일이죠. 하지만 아파트 상권에서만큼 그 아파트의 유효 세대를 파악하고 출입구의 위치를 파악해서 주민들의 생활 동선을 예상하는 방법만으로도 사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자체 유효 세대를 확인했다면 이 상가 라인으로 어느 정도의 외부 유효 세대가 얼마나 유입될지도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도상으로 확인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현장에서의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각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파트 이외에 유입 가능한 시설물, 주거지는 어디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조사하려는 상가를 대체할 수 있는 입지는 없는가.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조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같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공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외부 유효 세대를 파악해야 하는지 그 팁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알면 보이고 보이면 돈이 되는 상권의 비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